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산업론 제15강으로서 오늘은 시설 및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0년 5월 8일 금요일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잘 지내셨는지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지난 5월 5일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좀 한동안 쉬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음, 뭐 원래 이제 5월 8일 혹은 15일에 시험을 볼까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변동된 사항을 알게 돼서 일단은 중간고사는 당분간 취소고요. 어, 이 중간고사를 보지 않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과연 그거를 대체할 이제 과제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뭐 기말고사랑 합쳐서 시험을 볼지 그거는 이제 조만간 결정하겠습니다. 빨리 뭐 이제 기말고사 때 합쳐서 보면 너무 이제 그게 그 분량이 커지니까 그 한 번의 시험을 잘 못 보면은 뭐 좀 학기를 망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생각해서 결정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중간고사는 그 과제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오늘은 예, 시설 및 이벤트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세일즈 그리고 스폰서십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음, 예, 그 시설 관리 그리고 이벤트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스포츠 산업론 말고 다른 수업을 하나 더 하고 있잖아요. 계명대학교에서. 그 과목이 바로 이겁니다. 스포츠 시설 건설 및 관리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 내용이랑.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한 학기 수업을 진짜 뭐, 한 50분 이내로 줄여서 하는 거니까, 뭐 정말 압축을 하다 보면 빠지는 내용도 물론 많지만, 그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빠지지 않게 해보려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자, 시설 관리라는 거를 이제 facility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 facility라는 거는 뭐 모든 종류의 그 시설을 말해요. 그 스포츠에서 특히 이제 뭐 경기장도 있고 경기장 중에도 실내 경기장이 있고 뭐 큰 그 실외 스타디움이 있고 뭐 돔구장도 있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죠. 뭐 수영장, 뭐 렉센터, 뭐 등등등, 짐, 뭐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시설이건 간에 공통적으로 이 해야 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건물을 일단 관리를 하죠. 우리가 이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일단 이걸 주로 생각하죠. 그 건물의 뭐 온도라든가 뭐 공기의 질 이런 것들, 습도 뭐 이런 것들, 조명 뭐 이런 것들,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걸 생각합니다만 이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다는 아닙니다. 건물 안에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는 것도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시설도. 그래서 시설을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것도 시설 관리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몇 가지 더 있는데 세일즈와 프로모션.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마케팅하고 겹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건물이 있으면은 그 건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팔아야 되는 거죠. 뭐 서울에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시설을 보면은 그 축구장만 달랑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뭐 예식장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설들을 이제 그 건물 안으로 유치하는
그런 세일즈 과정이 있었겠죠. 야, 여기 새로 짓는 경기장이고 교통도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고 좋으니까 와서 영업하세요. 뭐 이렇게. 예. 쇼핑몰 들어오면 장사 잘 돼. 여기 주차장도 크고요. 예. 경기 안 할 때는 그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장점을 막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모션. 예. 그런 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스포츠 시설의 관리자라면은 예, 그냥 건물만 뭐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이제 그다음 재무 관리. 그렇죠. 돈 관리를 잘 해야죠. 예산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고 그래서 어, 이런 것들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이제 다 배웠던 것들인데 법적인 관리, 인적 자원의 관리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이게 바로 스포츠 시설 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시설 관리는 단순한 건물 관리만 말하는 것이다? 아니죠, 당연히.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제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예,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제 예, 슝 해서 예, 스포츠 시설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어, 시설 관리란 단순한 건물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마케팅, 프로모션, 세일즈, 재무 관리, 예산 관리, 그리고 법적,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시설을 건설하고 또 관리하고 이럴 때 뭐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은 뭐 많은데요.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제 이것만 해보면은 이제 공간 활용 이런 것들 있죠. 어, 공간을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는 땅이 좀 좁은 나라니까 예, 그 공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주차장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이 주차장 차들도 약간 크지만 한국보다 주차장의 그 간격 있잖아요. 차 한 대 댈 수 있는 그 넓이 그것도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살다가 한국 오면은 처음에 주차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좁아서 이게 아파트 단지 이런 데도 보면은 주차장의 그 폭이 좁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예, 어쩔 수 없죠. 공간이 좁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차를 대놓고 이게 나오려고 보면은 이게 옆차가 문을 못 열게 생겼네. 해서 다시 대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저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더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예,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건지 구조 마찬가지 얘기고요. 디자인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어, 예, 그 경기장 안에 이제 보면 요즘에 큰 전광판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느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밖에 뭐 선수나 이런 정보를 막 제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언콘택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뭐 혹은 화상으로 처리하잖아요. 그 우리가 그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과연 스포츠 관람 문화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이 스포츠를 즐기고 소비하는 행태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시설 관리자라고 한다면은 이 관객들이 경기장에 반드시 와서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경기장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놓쳤어 이제 화면을 그 장면을 그래서 근데 이제 느린 그림을 제공해 주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서비스를 안 하면은 차라리 TV로 보는 것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TV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멀티미디어도 뭐 그런 맥락에서 예,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예. 그리고 장소와 뭐 기타 물리적 공간들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예, 되지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어저께 이제 인터파크라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었잖아요. 그 무슨 콘서트 이런 것들, 뭐 연주회 이런 것.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계획을 잡아놓더라고요. 이제 5월 한 중순부터 이제 막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어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뭐 이제 영화를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안에 홈시어터 이런 걸 잘 해놓은 사람들은 뭐 굳이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보는 게 더 편하죠. 일단 편하고 뭐 그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춰 놓으면은 볼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영화관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퍼실리티니까 뭐 스포츠는 아니지만 예, 내가 영화관 뭐그 운영자다 아니면은 뭐 경기장 운영자다 이럴 때 과연 집에서는 도저히 즐길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아이맥스 영화 같으면 아이맥스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아무리 집에서 홈시어터를 잘 해놔도 아이맥스 영화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니까 예, 그런 거라든가 어, 글쎄요. 이렇게 커플이 왔을 때 뭐 혜택을 주면서 보통 영화관은 그 데이트 장소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플들을 데이트할 때 오게끔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도 하고 뭐 경기장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이게 참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게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그런 거죠. 자, 그다음 장면. 자, 이 스포츠 시설 혹은 뭐 어떤 공공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 문제예요. 어, 안전에 관한 사고들이 종종 생기죠. 스포츠 시설에서 뭐 파울볼에 공을 맞아서 뭐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건 뭐 경기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뭐 이건 굉장히 뭐 특수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아주 안 벌어지진 않잖아요. 화재가 나서 실제로 경기장이 불타버린 적도 있어요. 1980년대에 영국에서 그런 적도 있고 관중들끼리 싸움이 나거나 혹은 뭐 이게 통제가 잘 안 돼서 뭐 대형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은 경우도 있고요. 영국에서도 있죠. 80년대에 힐스보로 같은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든 이용객의 안전과 편안한 관람을 보장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특히 요즘에는 어, 이제 테러 문제가 있잖아요.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 5년 전에 테러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경기장에 들어갈 때 이제 과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티켓을 보통 경기장에 와서 거기서 기다려서 사지 않잖아요. 대부분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해서 휴대폰으로 들고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은 훨씬 줄었는데 그 대신에 들어갈 때 이제 가방 검사를 하잖아요. 혹시 뭐 여기 뭐 폭발물이나 뭐 총을 갖고 오지 않나 해서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지만 어떨 때는 한 30분 걸려요. 안전 검색대 통과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이제 관중들한테 짜증을 주는 거죠. 아, 갔더니 어? 1시간 차 몰고 가가지고 주차 겨우 해서 들어가나 했더니 이거 말이야. 안전 검사하느라고 또 30분 걸리고 아, 안 갈래. 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굉장히. 하지만 이게 안전 때문에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 이게 이렇게 CCTV나 이런 걸로 경기장 구석구석을 감시하기도 하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갈 때 검사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 통제의 어떤 요령을 보면은 크라우드 컨트롤 혹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자, 이벤트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죠. 시설 및 환경을 숙지한다는 게 야, 이 이벤트가 어떤 거냐.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벌전이 나오고 관중 숫자, 좌석 배치, 통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라이벌전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라이벌전 하면 후끈 달아오르죠. 예, 그래가지고 관중들도 막 흥분을 더하고 뭐 술에 취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제 제가 해마다 이제 그 연고전을 보러 가거든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특히 야구를 보러 가는데 어, 이 경기를 잠실 야구장에서 합니다. 해마다. 예. 해마다 잠실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잠실 야구장에서 안 하고 목동에서 했어요. 뭐 그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래서 목동에서 했는데 이럴 때 그 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 자 이건 라이벌전이다.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 양쪽 응원단이 나온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앰프를 엄청 크게 틀어요. 응원단이 계속 경기 3시간 하면 야구를 하면은 3시간 내내 앰프를 틀고 응원합니다.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래서 이게 너무 시끄러워요, 솔직히. 예. 저는 그래서 막 귀마개를 가져가요. 경기장 갈 때 여러 번 가봐서 아니까 대충 그 분위기를 귀마개 맞고 이렇게 경기를 보는데 그래도 다 들려요. 그 응원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평소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 경기를 할 때는 그게 뭐 계속 그 앰프를 틀진 않거든요. 예, 물론 앰프를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해야죠. 이 관중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예, 평상시와 굉장히 다릅니다, 환경이. 그리고 관중의 숫자, 양쪽에 뭐 10,000명씩 앉는다든가, 예, 그리고 통로, 어떻게 통로를 하는지, VIP석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미리 다 알고 있어야죠. 그 안전 관리를 하는 요원들이나 직원들이. 예.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스포츠의 아마 최대 라이벌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강릉에서는 그 강릉 농구와 상고 지금은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학교가 뭐 종합고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텐데 예. 그 두 학교의 정기전 그 진짜 그 분위기 살벌합니다. 라이벌전. 예. 그래서 마찬가지죠. 진정한 더비 매치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예. 물론 뭐 LG와 두산의 라이벌전 뭐 이런 게 있지만 예. 진정한 한국에서의 라이벌전은 그 강릉 농상고 간의 그 더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그럴 때 굉장히 그 치열하거든요. 예, 그 분위기를 이- 숙지하고 예, 그 관중 통제에 나서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잠깐 해봤고요. 예. 자, 스포츠 시설과 경제 효과에 대한 얘기를 뭐 이건 우리 경제 시간에 좀 했지만 예, 다시 좀 해봅시다.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 유치나 스포츠 시설 건설에 대해서 그 경제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회를 유치하면 혹은 뭐 이 경기장을 지으면 고용도 늘어나고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닌데요. 뭐 제 결론은 제 생각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예.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에 주로 사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그 지자체장들이 이제 좀 역점 사업으로 두는 게 그 큰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게 이제 어떤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또 경기장도 지어야 되고 새로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메가 이벤트와 스포츠 시설 건설은 두 개가 이게 이 수레 두 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렇게 근데 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대구가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했고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경기장도 새로 지었고 예.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절을 살았잖아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때 아마 어린이였을 텐데 대부분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그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그 대구라는 도시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대구가, 아시아,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하고,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하면서, 경기장도 짓고, 길도 넓어지고, 뭐, 좋아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거 해서 낮은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느낀 점이 있으면은, 예. 뭐, 혹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뭐, 이거를 다음번에 한번 읽기 자료 여기다 한번 숙제로 넣어볼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예. 어, 그래서 경제 효과가 뭐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쪽에 주로 갔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있죠. 경기장 건설 시 향후 사용 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야 함. 자, 그래서 대구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의 주경기장 있잖아요. 주경기장이 굉장히 크죠. 예. 크고 이제 육상 트랙도 있고, 당연히 육상 트랙이 있어야죠. 육상 대회니까. 그래서 그 경기장을 음, 대구가 축구장으로 썼었죠. 예. 축구장으로 써서 대구 FC가 홈구장으로 사용했었는데, 자, 문제가 있죠. 이게 너무 커. 경기장이 너무 커도 안 좋죠. 예. 뭐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냐 그렇지만 절대 안 그렇죠. 예. 과유불급. 음? 너무 지나치면 어,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경기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관중도 너무 적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트랙이 있어서 경기장도 멀고, 관람 효과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새로 지었죠. 예, 대구 경기장을, 축구 경기장을. 그러니까 이 지금 대구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 아시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주경기장은, 그러니까 이제는 뭐랄까요, 그 쓸 일이 별로 없죠. 예, 축구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건설할 때 향후 사용 계획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대회를 끝나고 나서도 이 경기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경기장이 시설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공공의 건물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쓸지를 잘 생각해서 설계하고 그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짓고 나서 뭐 몰라, 뭐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최근에 올림픽을 했던 아테네나 베이징 이런 것들, 경기장을 쓰고 나서 이게 뭐 폐허가 된 데도 많아요. 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낭비죠. 엄청난 낭비죠. 예.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사용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건설해야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예. 이 스포츠 시설이 주는, 혹은 뭐 스포츠 팀이나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자, 이런 거 있어요. 프로 스포츠 팀이나 경기장이 도시를 상징하는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 이게 도시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다 각자 집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도시의 상징 이런 게 없어요. 그쵸?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뭐가 있지? 우리가 도시를 상징하는 게? 팔공산? 글쎄, 803 갑바위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말고는 없잖아요, 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예. 삼성 라이온즈가 예를 들어서 우승을 한다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대구 FC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이 모이는 어떤 구심점이 되는 커뮤니티 빌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예. 이런 거를 특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갖고 싶어 합니다. 예. 어떤 상징 이런 거, 마스코트. 이게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을 그걸 썼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위에 얘기했던 세 가지 뭐 혹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야 돼요. 비용 대비 이익 등 실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떤 시설을 지을 때 과연 이 시설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 것인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검토해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다음 장.
자, 이게 이제 그 서울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의 사례인데요. 사진이 좀 작아서 좀 별로 보기 안 좋은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지을 때 그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IMF 때였거든요. 그 월드컵을 유치한 게 우리가 9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7년도 말에 IMF 경제 위기가 왔죠,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어, 경기장을 건설을 하는데 좀 돈의 그 제한이 왔죠.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야, 이거 져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그 축구 전용구장으로 개조를 할 것인가. 그러면은 좀 돈이 덜 들죠. 아무래도 이제 이건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땅값도 안 들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아이, 역시 그래도 하나 져야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손님을 접대할 때 뭔가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좀 그래서, 그래도 새 경기장에서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짓기로 했죠. 상암동 그 월드컵 경기장을. 그런데 이제 이걸 그냥 전놨는데 그냥 끝나고 뭐 축구만, 물론 뭐 프로축구팀이 들어오면 되지만, 어, 끝나고 뭐 축구만 할 거냐. 그래서는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이제 그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영화관, 뭐 쇼핑몰 등등으로 사용한다. 뭐 컨벤션 센터 이런 식으로 취업 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이제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 월드컵 직후에는 뭐 바로 직후는 아니지만 2004년도에 이제 FC 서울이 그 상암동으로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그 핵심 세입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축구팀을 영입했고요. 그 큰 성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온 세입자 중에 아주 큰 덩어리였던 게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그 까르푸라는 회사 있습니다. 까르푸. 까르푸가 그 원래 프랑스의 그 유통업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여기 들어왔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연간 그 임대료가 당시에 그 제 기억으로 한 900만 달러? 그 9밀리언이라고 돼 있었는데 그 정도 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였는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큰 그 금액을 임대료로 내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 까르푸란 회사가.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떠났죠. 그 장사가 잘 안 되고 뭐 또 그 노조와의 불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좀 부당 노동행위도 했고 뭐 그래서 이 까르푸가 떠났는데 아마 지금 그 자리에 홈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가봤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홈플러스였는지 아니면 하나로마트였는지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예식장도 있고 그래서 가끔 콘서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목적 그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상암동 이쪽이 그 서울에서도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서부에 여기가 과거에 이 우리나라의 그 쓰레기장이 있던 데예요. 난지도라고 그 서울에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렇게 묻던 데인데 거기를 이제 재개발해가지고 예, 새로 경기장을 진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동네가 좋죠. 그래서 이런 그 영화관 메가박스도 있고 이렇게 멀티 퍼포스 그러니까 다용도로 사용하게끔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했고 이제 지금 그래도 이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럴 때 처음부터 좀 계획을 세워야죠. 이런 입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기 좋을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영업을 해서 우리 경기장 행사 끝나고 이거 합시다 뭐 이렇게 예, 계약을 미리 해놓는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좋죠. 예, 그런 내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이벤트는 그 이벤트가 어, 이 시설 관리라는 분야와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이제 같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 같지는 않지만 그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마케팅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수업 들을 때는
그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마케팅하고 같이 배웠어요. 스포츠 마케팅하고 같이.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수업에서는 그 스포츠 시설 관리를 이벤트와 같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 시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벤트가 없는 스포츠 시설은 뭡니까? 뭐 예,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입지 않은 옷과 같죠. 옷이라는 게 사람이 입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집이라는 것도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스포츠 시설은 그 누군가가 이용을 해야 그쵸.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뭔가 일이 벌어지고 누군가가 이용을 해야 그 시설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수업을 짤 때 그 스포츠 시설 관리하고 이벤트를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를 뭐 스포츠 이벤트를 글쎄요, 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진 않지만 저는 이제 보통 세 개로 잘라요. 이렇게 준비 단계, 개최 단계,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정리와 분석 단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전후 그리고 뭐 중간 이렇게 하죠. 어, 여러분들도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음, 이거 뭐 꼭 스포츠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뭐 모든 이벤트는 비슷하잖아요. 예.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고 이게 이벤트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집안에 뭐 혹시 뭐 언니나 누나나 뭐 오빠나 결혼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혹시 예 그럴 때 뭐 혹은 뭐 상을 당했다든가 예 그런 일은 있잖아요. 다 어느 집이나 예. 뭐 이렇게 경조사 그렇죠? 상을 당했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이게 뭐 상을 당할 때는 사실 뭐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예 뭐 요즘은 상조회사 이런 것도 있지만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 편찮으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럴 때 예, 그럴 때는 미리 이제 뭐 준비할 게 있죠. 예, 뭐 그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혹시 뭐 이걸 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묘지에 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 화장을 할 건지 등등등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뭘 합니까? 이제 예산이 필요하죠. 예, 예. 얼마가 드는지 이거 뭐 그냥 뭐그 추모원 같은 데다 모시면은 뭐 얼마인지, 화장하면 얼마인지, 뭐 매장하면 뭐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예. 그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예산으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예.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면은 그 스님들이 부의금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될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예산을 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셨다는 걸 뭐 청첩장이 아니죠. 예, 부고를 보내고 예, 뭐 카톡으로 연락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다 이제 써서 이렇게 보냈지만 요즘에는 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등등등. 예, 그리고 이제 시설 뭐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예, 다 이제 감안하죠. 스포츠 얘기로 합시다. 이게 아무래도 스포츠가 더 이제 음, 더 우리 수업에 맞으니까. 제가 이제 그럼 한 가지 그 스포츠 이벤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걸로, 예. 음, 이제 스포켄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스포켄. 예. 스포켄이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워싱턴 주에 그 워싱턴 DC 말고 워싱턴 주에 있습니다. 제가 살던 데서 이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데인데, 예. 그 시애틀이 있잖아요. 그 워싱턴 주 제일 서쪽에 거기서 이제 차로 한 4시간 정도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4, 5시간. 그런데 거기서 해마다 6월 달에 어, 후페스트라는 그 이벤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길거리 농구 대회예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길거리 농구 대회라고 합니다. 전국 혹은 뭐 전 세계에서 그 팀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 도심에 한가운데를 다 비워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그 실외죠. 실외 3대3 길거리 농구 그 코트를 막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한 대회를 3일 정도 합니다.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에. 그리고 끝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대회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뭐 팀들이 뭐 몇천 팀이 참가를 해요. 전국에서, 전 미국에서. 자, 이런 걸 하려면은 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 이벤트를 한다고 칩시다. 이제 예, 준비, 법, 예산, 재정, 인력.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어떤 그 도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뭐 그 도심에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 길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길을 막아야 거기다가 이제 그 도심의 광장 같은 데다가 다 그 농구 코트를 막 설치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그 어떤 법정 조례 같은 걸로 도움을 받아야죠. 예. 그 대회 기간만. 예. 예산. 예산은 이제 그 어떻게 짜겠습니까? 이제 참가 팀들이 참가비를 내요, 조금씩. 예. 그리고 스폰서도 받고, 그쵸? 뭐 게토레이 이런 데도 받겠죠, 스폰서. 그리고 로컬 업체들한테 또 받고, 은행 뭐 이런 데다가. 예. 예산은 그런 식으로 충당을 하고, 재정, 그리고 인력. 자, 인력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행사니까 경찰의 도움도 받아야죠. 예. 경찰도 필요하고, 또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학교, 뭐 중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이런 데다가 미리 연락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리 뽑아놔야죠. 뽑아서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대회 중에는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이런 약간의 보상도 해야 되죠. 또 뭐 물론 돈은 안 주더라도 뭐 기념 티셔츠라든가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인력 관리, 상주 직원도 있을 테고 물론. 예. 그 밖에 홍보 마케팅. 그렇죠. 이걸 이제 무슨 뭐 농구 관련 뭐 잡지나 매체 이런 데다가 홍보를 미리 해야겠죠. 예. 이런 게 있으니까 길거리 농구 잘하시는 분들 꼭 참석해서 뭐 빛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스폰서 티켓 판매 등등등 시설 다 됐죠. 날씨. 날씨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외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외 이벤트는 날씨의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받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건. 예. 자,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스포켄 후 페스트는 6월 달에 하는데 이 시기가 이 지역에 비가 거의 안 와요. 예. 해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때로 날짜를 잡은 거예요. 날씨가 좀 덥긴 하지만, 네. 초여름이니까 덥죠. 덥긴 하지만 비가 일단 안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지 않습니까? 이게 실외 스포츠 하기에는 겨울에는 또 힘들고. 그러니까 여름인데 그 대신 비가 안 오는 좋은 조건. 그래서 6월 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비가 거의 안 올 텐데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죠? 비 오면서 농구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길거리 농구를. 그래서 그럴 때 대책을 마련해 놔야죠. 예를 들어서 뭐 결승전이나 뭐 이 마지막 그 중요한 그 몇 경기는 뭐 실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야죠. 그 계획을. 네. 안전. 그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니까 다칠 수 있잖아요. 뭐 혹은 뭐 관중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어떤 응급 처치를 할 뭐 부스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또 그 보험에도 들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놔야죠. 예. 이게 이제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뭐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대회를 개최합니다. 예, 3일 동안. 예. 그럴 때는 이제 등록, 그쵸? 그 참가팀들 이제 등록 받고 돈도 받고 뭐 이제 접수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할 인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자들 이용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거.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주차 문제 이런 거, 예. 안전 문제 아까 얘기했고 숙박. 숙박은 이게 이제 갑자기 많은 팀들이 오잖아요. 전국에서. 그 호텔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동네 호텔을 풀가동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재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뭐 어떤 그 학교에 학교에 그 강당 이런 데를 빌려서 예, 자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그
그 샤워실 이런 것도 쓰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도 잘 잡니다. 뭐 여름이고 그러니까 또, 예,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뭐 슬리브 오버라고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 민박 이런 거를 알선해 주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야죠, 당연히 이것도. 예. 경호, 경호는 이제 VIP가 옵니다, 가끔씩 이 대회에도. 그 재작년 3년 전에 3년 전에 여기 이제 그 케빈 듀란트가 왔었어요. 예, 케빈 듀란트가 와가지고 시범 경기 한 게임 뛰고 팬 사인회도 하고, 예,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케빈 듀란트는 VIP죠. 뭐 몸값이 뭐 얼마나 비쌉니까? 뭐 몇 천만 달러 하잖아요, 거의 한 해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수의 그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 뭐 어떤 팬이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테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상상하기 싫은 예의지만.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경호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죠, 특히. 예. 그래서 경호 인력을 붙이신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죠. 예, 근접 경호 이렇게. 예, 과거에 그 김정은이 그 왔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그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한 7, 8명이 같이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호를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예.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대회가 끝났다고 하면은 뭐 3일이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훅페스트 같은 이벤트는. 할 일이 많죠. 시설물 철거, 그쵸? 임시로 설치했던 시설물들 철거하고 또 음, 빌려왔던 장비들, 뭐 대부분 렌탈로 하니까 이제 뭐 골대 이런 거, 예, 빌려왔던 거 다 반납하고 또 창고에 넣을 건 넣고 정리하고 청소 다 하고 당연히, 예, 청소 쓰레기 처리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인사 이런 거는 이제 뭐 참가했던 팀들한테 뭐 그냥 엽서라도 한 장 보내주면 그 굉장히 좋거든요. 기분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은 그래 뭐 나를 생각하고 있군 이렇게 또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내년에 또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번 대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뭐 훌륭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좋은 추억 쌓고 가셨기를 기원합니다. 뭐이 정도만 써줘도 뭐 고맙죠 사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산을 해야죠. 돈, 예, 뭐 요금 낼 거 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죠.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이벤트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근데 이 훅페스트는 돈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돈이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 이벤트 하는데 경기장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실외니까. 예. 그리고 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때가 별로 없어요. 예. 기존에 있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대회를 치르고 또 인력 이런 거는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가 굉장히 그 명물이에요. 이 작은 도시에 인구가 뭐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기준으로 치면 작지 않지만 한국으로 보면 별로 큰 도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성공적인 이벤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꼭 뭐 경기장을 막 크게 짓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예. 그 세계 최대의 길거리 농구 대회 이런 그 명분으로, 예,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의 예를 들어봤어요. 그 스포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날씨 얘기 있잖아요. 날씨.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작년에 그 한국에서 그 세계 청소년 야구 대회를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큰 대회죠. 예. 그 미래의 스타들이 뛰는 그 대회니까. 그랬는데 이 대회를 이제 부산 옆에 그 기장에서 했습니다. 기장. 그러니까 그런 뭐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전 뭐 찬성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대회를 8월에 했습니다. 8월. 예, 항상 그때 해요. 8월 한 중순 이쯤에 합니다. 저도 이 대회를 1999년도에 제가 갔었거든요. 그 대만에서 할 때, 예, 취재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 1999년 그러면 너무 옛날 같아서 잘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때가 그
추신수 있죠, 추신수. 예. 추신수 정근우가 그 대회에 국가대표로 갔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로. 예. 근데 걔네들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인지 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대만에 가서 봤는데 이게 비가 와서 대회를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대만도 그때가 이제 우기니까 장마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항상 대회는 고무렵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 대회가 동구장이 없으면 더군다나 뭐 여름에 비의 영향을 많이 받죠. 뭐 경기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흔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한국에서 하니까 당연히 장마철이고 비가 많이 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랬는데 그게 이제 대회 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다 보니까 동구장이 없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했으면은 그 동구장에서 이렇게 일정을 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대회가 이렇게 약간 파행이 많이 됐어요. 어떤 경기는 뭐 취소하기도 하고 어떤 경기는 하다가 중단되고 막 어떤 경기는 비 엄청 맞으면서 억지로 하고 막 이래서 이게 그 날씨에 대한 얘기가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벤트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뭐 그 대회가 이제 부산에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산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그걸 제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일정 중에 약간을 그 서울에 그 동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으면은 예. 그 비가 와도 이렇게 큰 지장을 안 받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뭐 그래서 아니 동구장을 기껏 지어놓고 예. 이런 그 이벤트를 개최할 때 못 써먹으면 좀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 지자체 간의 어떤 그 사정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를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예. 오늘 수업은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스포츠 시설과 이벤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르치고 있는 다른 과목 예, 스포츠 시설 관리 예, 나오니까요. 뭐 관심이 있으시면 혹시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앞으로 이제 수업이 내용이 좀 바뀌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그 중간고사 대체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